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힘들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계속 무거우신가요? 분명 예전보다 더 열심히 살고 있고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이대로 가다간 뒤처지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런 상태로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다.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말 한마디를, 끝난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그리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문제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쥐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손에 불이 붙어 있는데도 이걸 놓으면 안 되라고 말하며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힘드냐고.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많이 해왔던 그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판단도 비교도 결론도 내려놓고 그저 이 이야기의 흐름에 몸을 맡겨보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끝날 즈음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착은 언제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집착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를 떠올려 보면 하루가 끝나면 그냥 끝이었습니다. 실수해도 금방 잊었고 관계가 멀어져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옳았는지, 저 사람의 말에는 어떤 뜻이 있었는지, 이 실패는 내 인생 전체를 망치는 건 아닌지. 생각은 점점 많아지고 마음은 점점 바빠집니다. 집착은 대부분 아주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잘 살고 싶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를 옥죄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붙잡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선택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래를 붙잡습니다. 이대로 가면 불안하다. 무언가 더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리고 현재는 그 사이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다른 시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쉽게 지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지쳐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음이 소란스럽습니다. 집착의 가장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이 많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놓지 못하고 있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이미 끝난 장면을 머릿속에서 수십 번 다시 재생하고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을 미리 걱정하며 대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순간은 늘 불완전해집니다. 충분히 쉬고 있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도 만족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마음이 항상 다음 장면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삶을 통제하고 싶다는 욕망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통제하려 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집니다. 모든 변수를 계산하려는 순간 우리는 단 하나의 사실을 잊습니다.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뜻대로 흘러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붙잡습니다. 놓으면 무너질 것 같아서,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것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 돈, 인정, 자존심,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지켜주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묶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사람에 대한 집착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차가운 표정 하나, 예전과 달라진 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의미로 해석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내 삶의 중심에 놓아버립니다. 상대의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고 상대의 태도 하나에 자존감이 흔들립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돈과 성공에 대한 집착입니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앞서가야 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이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를 이루어도 곧바로 다음 목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지금의 나는 늘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정도면 만족해야지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는 기쁨이 아니라 잠깐의 안도감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놓기 힘든 것, 바로 나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 기준들은 처음에는 나를 성장시키는 기준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는 채찍이 됩니다. 쉬고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 목소리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집착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하고 계속 더 나은 미래의 나를 붙잡고 삽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항상 한 발짝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다가가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삶은 늘 긴장 상태에 놓입니다. 만약 이 집착들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훨씬 편안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더 잘 붙잡을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조금 내려놓을 수 있을지 말입니다. 내려놓기 시작할 때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인가요? 노력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내려놓음은 도망도 포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꽉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조금 빼는 일에 가깝습니다. 처음 내려놓기를 시도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불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하지만 익숙했던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평온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면 내 인생이 흐트러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집착이 조금 느슨해지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모든 걸 해결하지 않아도, 모든 걸 정리하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견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비교가 올라와도 잠시 머물다 사라집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종일 끌고 갔을 생각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마치 항상 시끄럽던 방에서 라디오 소리를 조금 낮춘 것처럼 말이죠. 또 하나의 변화는 지금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늘 다음만 바라보던 시선이 잠시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 마시는 물의 온도, 창밖의 빛, 몸의 피로감, 이전에는 무시하고 지나쳤던 것들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래의 걱정과 과거의 후회 속에서 현재를 희생해 왔습니다. 내려놓기는 현재를 다시 삶의 중심에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화가 더 있습니다.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부드러워진다는 점입니다. 실수해도 조금 덜 자책하고 흔들려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사람은 자기를 몰아붙일 때보다 자기를 이해할 때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붙잡고 있습니다. 집착을 알아차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 생각해야지. 왜 이렇게 집착하지? 하지만 이런 말들은 오히려 집착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은 억지로 통제할수록 더 크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집착은 특정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고 몸을 긴장시키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순간입니다. 이미 끝난 대화를 머릿속에서 다시 떠올리며 그때 왜 그렇게 말했지라고 수십 번 되뇌는 순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상상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순간, 이때 중요한 건 생각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붙잡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집착과 나 사이에 작은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가 생기는 순간 우리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보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집착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합니다. 하지만 의식 위로 올라오는 순간 힘을 조금 잃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몸의 반응입니다. 집착이 심해질수록 몸은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어깨가 굳고 턱에 힘이 들어가고 숨이 얕아집니다. 이때 몸을 먼저 풀어주는 것이 마음을 풀어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깊은 호흡 한 번, 어깨를 내려놓는 동작 하나.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몸은 마음보다 정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집착은 항상 나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더 잘했어야 해서. 이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공격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집착은 보호가 아니라 자기 공격에 가깝습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집착은 조금 힘을 잃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집착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다루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은 이후의 삶, 그리고 남겨두는 질문.
집착을 조금 내려놓았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문제가 곧 나 자신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문제와 나 사이에 조금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는 도망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삶이 예전처럼 계속 나를 시험하는 것 같을 때도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또 이런 시기가 왔구나. 그리고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사람의 삶은 극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조금 덜 무겁고 하루를 마쳤을 때 조금 덜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금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예전만큼 애쓰지 않게 되고 내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삶은 조금 더 잘 흘러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착이 줄어들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붙잡느라 너무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 힘을 지금의 삶에 쓰기 시작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인 이상 집착은 다시 생깁니다. 중요한 건 다시 붙잡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아, 또 잡고 있네. 조금만 내려놓자. 이 한마디면 우리는 다시 지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당장 내려놓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붙잡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틈에서 마음은 숨을 쉽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의 부처님, 내마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조금의 여백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내마부와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조용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